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봤을 때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노화의 브레이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전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면 맨손 체조, 스트레칭, 제자리 걷기, 팔굽혀 펴기 그리고 10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을 먼저 깨워야 하루가 제대로 열리기 때문인데요.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봤을 때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노화의 브레이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건 몸과 뇌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졸고 심장과 폐의 기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와 혈류량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뇌세포가 일을 하려면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줄고 그 즉시 뇌세포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세포 수준의 노화가 가속되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몸을 쓰는 분들은 근육뿐 아니라 뇌의 회로까지 더 오래 유지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뇌의 회로가 비활성화되어 인지 기능이 빨리 둔해지고 기억력까지 약해집니다. 결국 활동량 저하는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뇌의 노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정체되고 면역세포의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작은 염증들이 쌓이고 그것이 만성피로와 각종 노인성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이걸 저는 움직이지 않는 몸은 스스로 병을 불러들이는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걸어주면 혈류가 순환하고 세포가 활력을 되찾으며 면역 반응도 되살아납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이 줄면 세로토닌 분비가 떨어지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점점 다치게 되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뇌를 깨우고 세포를 젊게 합니다. 결국 노년기에 활동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걷기, 가벼운 집안일, 계단 오르기 이런 작은 실천이 노화를 늦추고 뇌를 지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몰아서 하는 운동보다 하루에 2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은 강한 자극보다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제자리 걷기를 15분, 스트레칭을 10분 합니다. 날씨가 좋을 땐 산책을, 비가 오면 실내에서 맨손 체조를 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50년 넘게 유지해 왔습니다. 둘째는 걷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걷기가 아니라 의식적인 걷기, 즉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숨을 고르게 하며 걷는 겁니다. 이때 뇌가 깨어나고 세로토닌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를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의 명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셋째는 근력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 기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스쿼트를 30회, 벽 밀기, 발끝 들기 같은 간단한 근육 운동을 꼭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의 중심이 잡히고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노년의 통장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삶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회복력도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즐거운 운동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드럼도 치고 나무도 다듬고 가끔 북춤도 춥니다. 몸을 움직이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세로토닌은 근육이 아니라 웃음과 리듬 속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중요한 건 강도나 종류가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즐겁게 계속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평생 건강의 핵심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적정선을 넘어설 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뇌도 예외가 아니죠. 운동이 지나치면 몸의 피로보다 먼저 뇌의 피로가 옵니다. 뇌세포가 피로해지면 노폐물이 쌓이고 뇌 노화를 앞당깁니다. 과도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과다 분비시켜서 세로토닌을 고갈시키고 뇌신경세포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결국 정신적 피로, 불면, 기억력 저하,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운동은 몸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땀을 흘린 뒤에 개운함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다는 감각이 남아야 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몰아붙이는 운동보다는 가볍게 숨을 고르게 대화가 가능한 강도,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운동도 결국 세로토닌의 리듬 운동을 타야 됩니다. 세로토닌은 일정한 리듬, 일정한 강도, 반복된 패턴 속에서 가장 잘 분비됩니다. 달리기든 걷기든 꾸준히 같은 시간에 비슷한 강도로 하는 것이 핵심이지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빠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균형 있게 분비되어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운동량보다 회복의 질이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운동 후의 피로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처럼 다음날 몸이 무겁거나 잠이 오히려 안 온다면 이미 과한 겁니다. 운동 후에도 잠이 잘 오고 다음날 몸이 가볍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운동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고 기능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보다 몸이 좋아하는 속도의 강도를 찾아주는 소위 지속 가능한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먼저 중년 이후 근력 운동의 핵심 원칙은 무겁게가 아니라 자주입니다. 근육은 강한 자극보다 규칙적인 자극에 반응합니다. 몸은 리듬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이 일정한 리듬 속에서 분비되듯 근육도 일정한 자극 속에서 성장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체 중심의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위가 허벅지와 엉덩이입니다. 이 부위의 근육이 줄면 보행이 불안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스쿼트, 쪼그려 앉는 거죠. 그 다음에 런지,
계단 오르기, 제자리 걷기를 추천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깊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허벅지는 노년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체 근육이 혈류순환과 체온 조절, 면역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과 호흡을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근육은 단단하기만 하면 쉽게 손상됩니다. 스트레칭, 요가, 기계체조처럼 부드럽게 늘려지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호흡 중심 운동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몸의 신호를 듣는 습관입니다. 중년 이후의 운동은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근육이 필요하거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하루를 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회복의 시간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루 15분 하체 중심 천천히 꾸준히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운동은 반드시 운동복을 입고 거창하게 시작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움직임은 형태보다 리듬이 중요하죠. 거동이 불편해도 몸이 아파도 리듬만 잃지 않으면 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활 속 움직임을 늘리는 것입니다. 운동이 아닌 일상적인 움직임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손을 자주 움직이고 물건을 직접 들고 옮기고 전화할 때 서서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게 운동이 됩니다. 움직임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합니다. 자주 움직이면 근육은 줄지 않고 세포의 대사도 유지됩니다. 둘째, 호흡 운동과 자세 유지 운동입니다. 누워 있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호흡이 최고의 운동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복부를 움직이죠. 이 단순한 동작이 폐를 자극하고 산소 공급을 늘려서 세포의 에너지를 깨웁니다. 동시에 어깨를 펴고 척추를 곧게 세우는 것만으로도 전신 근육이 자극됩니다. 몸을 세운다는 건 생명을 다시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정서적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활동 제한으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 대화, 노래, 감사의 표현이 세로토닌을 높이는 정신적 운동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마음을 먼저 움직이세요. 마지막으로 움직임의 목표를 건강이 아니라 생명 유지의 리듬 회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손을 한 번 더 들 수 있다. 스스로 물컵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증거입니다. 작고 느린 움직임이라도 계속 이어가면 몸은 그 자극을 기억하고 회복력을 키우게 됩니다. 운동은 사실은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어가는 그런 것이 운동입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5분만 투자하세요. 창문을 열고 길게 깊게 숨을 들여 마신 다음 양손을 하늘로 올리며 기지개를 켭니다. 그 다음 제자리에서 가볍게 걷거나 팔을 흔들며 리듬 스트레칭을 3분 정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돌리기, 무릎 굽히기, 발끝 들기,
이 세 동작만 해도 전신 순환이 시작됩니다. 출근 후에는 앉은 자세 운동을 추천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고 복부에 힘을 주며 자세를 곧게 세우세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한 층이라도 오르세요. 이런 움직임의 쪼개기가 현대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퇴근 후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루틴으로 바꾸면 됩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이 시간에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긴장이 풀려 밤의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발끝 들기, 벽 밀기, 의자 스쿼트 같은 간단한 맨몸 운동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걸 합쳐도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말에는 조금 더 긴 호흡의 운동을 권합니다. 공원 산책, 가벼운 자전거, 실내 수영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몸을 움직이면 생체 시계가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반려동물과 산책하거나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이라면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복의 시간입니다. 사실 운동은 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